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저 극좌파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민주당과 저 타락 리버럴들이. 이제 극좌파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이제는. 자, 이런 와중에 우리는 아직 정신적인 이런 전선에 여기까지 못 갔고 동아일보에서 좀 착해지는 타다가 또 엉뚱한 짓을 해요. 동아일보는 엉뚱한 짓인데 이게 동아일보 별로 조선일보는 왜 이런 사악한 짓을 하는지가 보여요. 아, 윤석열 좀 금증 가게 하고 뭐 좀 자꾸 흔들려고 그러고. 동아일보는 목적이 안 보여. 근데 엉뚱한 짓을 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 글로벌리스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스트에 봉사하는 스왑프, 트럼프 용어죠. 워싱턴 기득권 집단. 이건 5개 패밀리 복합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첫째, 미디어 파워 독점체. 이게 이제 미디어 파워 독점이 이걸로 깨졌지만 이걸로 깨지기 전에, 지금부터 한 3, 4년 전까지 이건 완전히 그 거대 빅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파워 독점체가 작동을 하고 있었죠. 정당, 관료, 사회 정치 분야의 담론가, 교수, 전문가, 문화예술인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가짜 NGO. 이게 지들끼리 돌려서 해먹는 판이에요. 그 워싱턴 판이라는 게. 그럼 뒤에 보스는, 빅보스는 뭐냐? 그 판을 지켜주는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라고요. 그중에 빅머니는 그 판을 지켜주기도 하고 이 5대 패밀리 스왑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우선 첫째 문제는 뭐냐면 극좌파 내지 악마 내러티브랑 결합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RT, 백인우월주의 낙인 찍고 기후변화로 가짜 종말론 퍼뜨리고 무한젠더로 정신과 도덕의 근저를 박살을 내고. 이게 악마 내러티브거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돈 가지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집단이 뭔가 세계를 뒤에서 주물락거리려고 그러고 주권국가를 뒤에서 주물락거리려고 그런다. 그 욕심내는 것 자체까지는 저는 크게 비난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방 주권국가를 주물락거리려고 보니까 이거 주권국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약화시켜야 돼. 그러려면 전통 도덕 약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현대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문명의 자신감을 약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과 서방의 역사에 대한 긍지를 약화시켜야 돼. CRT, 기후변화, 무한젠더죠. 그러니까 계산된 악마 내러티브의 사용, 극좌파와의 계산된 결합이었어요. 저게 한 1990년경에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극좌와 초초 상류층이 결합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저런 일은 좀 있어요. 미국의 그 유대계 자본가들이 그 러시아 쯔아 체제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러시아 2월 혁명, 러시아 10월 혁명을 뒷돈을 질른 흔적이 있거든요. 저게. 예를 들어서 2월 혁명 뒷돈 질른 건 오케이. 근데 10월 혁명 볼셰비키 뒷돈을 질렀다고.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유대계 자본가들의 관념에서는 러시아 공산당 은 유대인들의 정당이거든. 실제로 90% 이상 그 상층부의 95%가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지식인의 정당이니까 쟤들한테 돈 주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세상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돈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반드시 선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레벨에 가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뭐 땅콩 회항 갖고 너무 그렇게 그 대한항공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를 비틀어 갖고 황당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가장 가깝게 가 있는 사람이 제 걱정은 아직 확실히 비틀지는 않았지만 최태원이에요. 좀 이게 가 있어. 이상한 방식으로. 나머지 우리나라 대기업 그 총수들 그렇게 비틀린 짓을 한 적이 없다고요. 대부분은 올바른 짓을 했어요. 저런 큰 틀에서 보면. 저 고가운 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초초 상류층에 해당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극좌파랑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 대가가 뭐냐? 저기서 결합을 해놓으니까 정당이 거기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민주당이
아니 큰형님이 개런티한 큰형님이 신원 보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동지네 하고 점점 더 의존을 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 민주당이 완전히 거기에 발목을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은 뭐냐? 극좌 성향으로 표류를 하니까 기반이 축소돼. 그래서 정치적으로 패배를 해.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더 극좌에 더 의존해. 그럼 더 축소해. 더 패배, 더 의존, 더 축소, 더 패배. 이거 망하는 악순환 고리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그 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야, 저렇게 가다가는 민주당 앞으로 100년 동안 힘 못 쓰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정치 세력 간에 예를 들면, 이쪽은 케네디와 같은 근사하게 서글서글하게 생긴 배우같이 생긴 하버드 나온 사람이 나오고 부인도 참 세련된 그 제키 케네디 같은 세련된 부인이 나오는데 저기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돼서 I'm not a crook. 그게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I'm not a crook. 닉슨. 너 음흉한 놈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음흉한 놈 아닙니다. I'm not a crook. 이런 연설이나 해갖고 저게 게임이 되겠냐. 테레비가 나올 때인데. 그때가 테레비 연설이에요. 처음이에요. 닉슨이 도저히 상상을 못했대. 케네디한테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돼 있었는데 케네디한테 박살 나버렸죠. 그때 닉슨이.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인물이라든지 그냥 어떤 정당의 싸움에서 밀린 거다. 그럼 민주당이 회복해서 올라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 글로벌리스트, 악마 내러티브, 극좌파, 민주당이 세 개가 엮여 있는데 엮인 게 잘못 꼬여갖고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당 대 정당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풀고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100년 침체, 이거 나는 그것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고 이걸로 미국의 메인스트림 정치에서 극좌파랑 결합하는 건 앞으로 없어져요. 천천히 완전히. 근데 그 없어지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일단 완전 힘이 빠져야겠죠. 두 번째, 글로벌리스트 지금 문제점, 미중 밀월이 깨져버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중 밀월이 깨진 건 뭐냐면 중국이 좀 제대로 개혁 정책을 하고 중국이 제대로 민주화하고 자유화되면 미중 밀월 계속 갈 수 있죠. 근데 중국이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버렸잖아요. 황제 폐하께서 당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더 강화하시고 당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국가가 인민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더 강화해서 중국을 14억 마리의 동물 농장으로 완성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가야 돼? 그것은 관시 자본주의, 대장동 자본주의, 공산당 관시 대장동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케이? 침체. 이 상태에서 경기 침체 계속되고 인민의 불만 나오니까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구숙청, 영구사정으로 계속 속아내야 됩니다. 영구숙청. 그 상태에서 인민의 불만이 옆구리로 퍽 튀어나오지 않도록 전국을 CCTV로 도배를 하고 인터넷 공간에는 당을 찬양하고 국가를 찬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을 고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유지돼야 됩니다. 동물농장. 그리고 우리 우리 인민의 자존심과 단결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가끔씩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발을 함으로써 안으로는 우리의 단결력을 높이고 밖으로는 미제국주의 및 철딱선이 없는 서방이 중국을 못 넘겨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도발. 침체, 영구숙적, 동물농장, 국제도발. 네 가지로 엮인 패키지를 하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더 이상 중국을 끼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이제 레시피가 망했다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거를 주어주고 있는 동아일보는 뭐냐, 이거. 동아일보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 저걸 찬양하지? 너무 생뚱맞아.
바이든은 엘리트를 좋아해. 로즈 장학생 행정부 요직 대거 중용하고 있어. 이거는 측근과 가족을 기용해왔던 트럼프와 대조적이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저 바이든 찬양인데 트럼프는 굴러온 돌이고요. 트럼프는 미국 정치에서 정치혁명의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는 자기와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미국 워싱턴이 다 스워엄프인데 그 5대 패밀리야. 뒷 배경은 글로벌리스트 빅3예요.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 그 5대 패밀리는 빅미디어 중심으로 딱 잡아놓고 정당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관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정치평론가, 사회정치적 담론을 피는 교수, 전문가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짜 NGO 붙어 있어. 그래서 돌려먹는 판이에요. 이게 자기들끼리. 그게 네오콘, 공화당 네오콘이 됐던 그게 민주당 타락 리버럴이 됐던 그렇게 돌려먹는 판이에요. 스스로. 그 아들 부시가 잘 지내잖아. 오바마랑. 자기들끼리 돌려먹는 판이라고 이게. 그 트럼프 그걸 쓸어버린 거예요. 야, 우리 인정하자. 미중 미럴 깨졌어. 우리 중국과 대립해야 돼. 그리고 우리 인정하자. 왜 자꾸 미국의 모든 제조업이나 좋은 거 다 밖으로 나가고 있냐. 아메리카 포스트에서 우리 중산층 다시 빌드업 해야지. 기겁을 하죠. 기겁을. 오죽하면 그렇게 나오겠어요. 폴 크루그만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칼럼니스트 경제학자 트럼프더러 그렇게 쓰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뉴욕타임즈에 써놨던데 그때 보고 내가 놀랐어. 2018년인가. 야, 건방진 놈아, 네가 뭔데? 우리는 소련,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이야. 그거 70년 된 전통이야. 네가 뭔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 너 불과 4년짜리 대통령이 너 지금 간이 벗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폴 크루그만이. 2018년인가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몰린 사람이냐고.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인정해 주거든요. 자, 그렇게 몰리니까 돈 안 되고 고달픈 건 지 아들 시키고 지 며느리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지 아들 며느리가 돈 벌었어? 저 기자 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 문병기인가 임범인데, 기자님. 그래서 돈 벌었냐고. 이방카가 국정에 크게 관계했나? 에릭 트럼프가 국정에 관계해서 많이 휘었나? 아니야. 해줄 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시켜서 몸빵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측근. 그럼 말은 맞아. 측근. 오죽하면 트럼프가 사람이 없어서 회전문 인사라 그러잖아요. 돌고 도는. 왜 그러냐면 저거에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지금 북한에 숨통 조여놓은 건 니키 헤일리가 유엔 대사할 때 2017년에 유엔에서 이룬 업적이거든요. 그 니키 헤일리마저도 트럼프랑 결국 불화를 일으키잖아요. 트럼프랑 완전히 이게 맞는 사람이 드물어요. 중국을 패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거 맞추는데도 드물고, 패는데 군사적으로는 압박 안 하고 미국 힘 키우고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형세로 압박해야 돼. 그래서 존 볼턴이랑 헤어진 거야. 존 볼턴은 전쟁 벌려서 다 패자는 거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다가도 맨 막판에 가서 안 맞아. 맨 막판까지 끝까지 잘 맞은 게 폼페오가 잘 맞았죠. 폼페오가. 그 급에서는. 미치 매커넬 상원의 그 공화당 쪽 대표랑도 잘 안 맞았고. 트럼프 맨날 입만 벌리면 미치 매커넬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혁명이니까 트럼프 일종의 혁명이에요. 확 잡아 돌린 거예요. 그때 어느 포브인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면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의 미중 전쟁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지금 전선이 확 생겨버려 갖고 갑자기 전선의 적 진영 뒤에 남겨진 낙오병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미중 밀어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트럼프에서 미중 대립으로 확 선이 가버리니까 지금 중국에 투자해 놓은 거 많고 중국에 의존하는 거 많은 사람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적진영에 낙오됐다 이거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혹은 중국에 왕창 투자해서 물린 사람들은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혁명이란 소리거든, 이거 일종의.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죠. 측근밖에 못 써. 기자님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사정은 다 백지로 해서 아닥을 해버리고 바이든 보세요. 로저 장학생 근사한 사람들로 쫙 쓰지 않습니까? 근사한 사람들 써갖고 학벌 좋은 사람들, 학벌 좋은 양아치들 써서 나라 말아먹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 측근들 대선 결과 뒤집기를 모의했다. 이게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12월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020년 12월에 잘 기억하시면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가지고 그 주의회가 선출인단 명단을 최종적으로 이거 맞아요라고 확정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나온 게 주의회가 선출인단 명단을 그걸 거부해라. 그 선거 결과에 의한. 그리고 선거 다시 들여다보고 선출인단 명단을 트럼프 명단으로 바꿔라.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고 확신이 들면. 이런 캠페인이 계속 있었죠. 지금 그 캠페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한 건 누구냐? FBI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시청률이 90%가 떨어진 CNN을 인용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어. 그 동아일보 우리 임보민 기자인가? 민보기 기자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직도 CNN 떠받들고 사십니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살펴봤듯이 지금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다 이제 폭망각으로 가 있는데 뭘 위해서 이런 글로벌리스트를 지금도 띄우고 있지? 그 동아일보가 얻는 이익이 뭐지?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글로벌리스트를 띄우고 바이든을 띄워가지고 동아일보가 얻는 이득이 뭐지? 없어요. 그래서 야, 희한한 신문이다. 제 결론은 기자의 비틀린 이고가 만족된다. 이 기자들이 자기 이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문과 독자를 희생시키고 있다. 그냥 자르십시오, 동아일보. 뭐 이런 걸 계속하고 계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양의 코로나 참사, 오미크론 대응 부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확진 2만 명, 1일 확진 2만 명 예상하고 있고 오미크론 대응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건물을 통째로 전담병원으로 만들면은 음압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음압은 한 건물 안에, 한 층 안에 이쪽은 코로나 환자, 이쪽은 다른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코로나균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경우에 코로나 쪽에 음압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계속 빼는 건데 건물 통째가 코로나 전담병원이면 음압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보상을 안 해줬다고. 대구 동산병원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은 한번 저런 식으로 코로나 전담병원 갔다가 다시 원위치하면 그게 있어서 거기 안 가 당분간 안 가 이렇게 해서 병원 측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건물 통째로 코로나 중환자실 ICU로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를 안 바꾸죠. 안 바꾸려고 그러죠. 망하는데 병원.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ICU를 많이 늘려놔야 되거든. 코로나 ICU를. 그걸 안 늘렸어요. 애들이 몇 달을. 두 번째. 첨단 백신을 10개월을 늦장 부렸잖아요. 2020년 4월부터 협상 시작했어야 될 걸 2021년 2월까지 협상을 안 했잖아. 그럼 10개월 늦장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국력이면 충분히 먼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걸 뭐 보건복지부 산업정책국장 백국장이라는 자는 중국 백신 좋아요, 시노팜 좋아요, 시노백 좋아요 이따우 소리나 내깔긴 게 2021년 9월입니다. 아직도 국장질 하고 계셔 당신? 그냥 나와 빨리. 그래 놓으니까 우리 국력이면 엄청나게 빨리 잘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게 늦어졌는데 국민들은 불안해하니까 접종 간격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린 거 아닙니까?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았는데요. 원래 그게 제약사에선 4주 간격으로 맞게 돼 있는 걸 제가 6월 초에 맞고 8월 말에 맞았으니까 11주인가 12주 간격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백신 효과 저하되죠. 백신 효과 저하시켜 놓고 나서는 이제 3차 맞으세요. 3개월마다 맞으세요. 이러고 부스터를 강요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것들이
이거 완전히 개생이 양아치 놈들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백신 반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맞으세요. 제가 반대하는 건 강제접종 반대하고요. 내 몸에 놓는 건데 실제적 혹은 완벽한 혹은 실제적 강제. 그러니까 백신 패스로 굉장히 불이익 많이 줘가지고 안 맞을래 안 맞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거 안 좋은 거다. 그런 강제접종 반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이건 전혀 얻는 것과 잃는 게 왔다 갔다 한다. 저는 3차까지 부스터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백신이 전혀 무의미하다 이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백신 접종은 자유지.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막 여기저기 패스 들이대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들 좀 잘못된 거예요. 접종 간격 고무줄 돼갖고 백신 효과 저하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선 의원이 가동돼야 돼요. 저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 코로나 전담병원만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선 의원 가동하려고 보니까 24시간 당직 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법규 조항이 있는 거라. 일선 의원에 무슨 동네 의원에 24시간 당직 의원이 어디 있어? 손발이 묶이죠. 그 다음에 치료제 파이저 이것도 파이저나 머크 같은 거 치료제 입도 선매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도입 차질 나왔잖아요. 이것도 뭐 몇만 명분 뭐 이거밖에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잖아. 그 다음에 654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인데 저것도 전문제예요. 저 중에 음압이 돼 있는 데는 한 100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554개 음압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건물 전체를 빌릴 수 있게 해주고 그걸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죠. 저런 체제는 하나도 안 갖춰놓고 2만 명 갑니다. 2만 명 가면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오미크론 대응 체제가 뭐 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태가 되는 게 오죽하면 2021년 9월에 보건복지부 산업국장이란 자가 중국 백신을 찬양하고 2021년 11월에 그 다음에 박능우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자는 국회에서 백신 도입 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의 최상위 의사 정책 결정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란 소리 아니야. 그러면 밑에서 있는 그 중앙정부 기준 과장급, 그 아래 계장급, 실무자, 아주 머리 반짝반짝 돌아가는 이 엘리트들은 윗 눈치 딱 보고서 무의식적으로 머리 가동을 중지시켜요. 눈치 보고 그냥 어떤 생각 자체를 비트는 게 아니고 머리를 중지시켜 버린다니까. 무의식으로. 안 그러면 쫓겨나고 바보 되니까 조직 안에서. 그 상태로 2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정책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잘 건강 유지하십시오. 비타민 잘 드시고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이런 거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거 많이 강화하시고 또 특히 기저질환 있는 분들 조심하시고 노령층 조심하시고 백신 같은 거에 대해서 크게 이런 알러지나 이런 이상 반응이 없는 분들 이때까지 1, 2차 맞았을 때 별로 그런 것에 휘달리지 않으신 분들은 부스터도 맞으시고 왜냐면 1, 2차가 물백신으로 맞았다고요. 개판으로. 4주 만에 맞게 돼 있는 걸 간격을 막 12주 막 16주 늘려서 맞았잖아요. 물백신 돼버린 거예요. 원단이 괜찮은 백신인데. 그래서 부스터 맞으시는 게 좋아요. 1, 2차 맞으셨을 때 큰 거 없었던 건. 그리고 또 청소년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예를 들어 10세에서 19세 사이 코로나로 숨진 사람 없다 이거요. 뭘 뜻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또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고. 자, 이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선이 저렇게 이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구도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치 혁신 문제, 정당 혁신 문제는 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국민의힘 평당원에 가입해서 평당원 운동 해야 됩니다. 정정당당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정정당당은 그 선거 참관 감시 운동 무결 선거 네트워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